안녕하세요. 나도향 작가의 단편소설 춘성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은주야, 은주야. 춘성은 자기 집에 들어서며 대바람에 계집종을 부른다. 부엌에서 행주로 그릇을 씻던 은주는 부엌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춘성을 바라보더니 다시 본체만 채하고 네, 대답을 하고 아무 말이 없다. 춘성의 시꺼먼 얼굴에는 취한 술 기운이 올라와서 익히다 남은 간덩이처럼 검붉은 데다가 털 많은 얼굴을 맵시낸다고 날마다 하는 면도독이 시푸르댕댕하게 들었다. 그는 다시 마루에 올라가서 건넌방 미닫이를 열어젖히더니 은주야! 하고 목청질러 한번 부르고서 답답한 칼날을 집어던지고서는 이 계집애가 귀가 먹었나? 에구, 이게 뭐냐? 방이 이게 뭐야? 이게 돼지우리간이지 어디 사람 사는 방이냐? 얘 은주야! 은주야! 얘 목 아프다! 은주야! 일부러 대답을 안 하던 은주도 너무 떠드는 바람에 송구한 생각이 났던지 왜 그러세요?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부엌에서 뛰어나온다. 왜 그러세요가 다 뭐야? 너 오늘 종일 한 것이 뭐냐? 왜 방 좀 치워놓으라니까 안 치웠어? 빗자루는 두었다가 군불이나 때련? 그리고 너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뭐야? 너 요새 큰일 났더라. 큰일 났어. 은주는 입을 쫑긋쫑긋하면서 눈살을 얄밉게 찌푸리고 오늘 작은 댁에 심부름 갔었어요. 하고서는 행조치마 속에다 두 손을 넣었다 꺼내서 입속으로 남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무엇이라고 종알종알한다. 심부름? 무슨 심부름을 가서 하루 종일 있어? 은주는 아무 말이 없다. 뒷곁에 있던 춘성의 어미가 마루 뒷문에 나타나며 또 싸움한다. 오늘은 종일 어디 갔었니? 응? 너 또 술 먹었구나. 그저 그렇게 일러도 듣지를 않아. 예, 어서 너는 상이나 보아라. 응? 하며 다시 은주를 흘겨본다. 춘성은 그래도 무엇이 미진한 듯이 꼭 나가면 들어올 줄을 몰라. 야단 났어, 야단. 하며 두 볼이 퉁퉁 부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은주는 뭐가 야단 났어요? 야단 날 게 뭐예요? 하면서 포다를 부릴 듯이 독살 맞은 눈으로 춘성을 쳐다본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뒤를 돌아다보고 멀거니 섰다가 은주의 목소리를 듣고서 쥐어박을 듯이 주먹질을 하면서 요 빌어먹을 것 주둥이를 좀 다물어 하더니 다시 자기 아들에게는 글쎄 얘야 제발 좀 들어가서 자든지 해라. 왜 그렇게 점잖지가 못하냐? 응? 하면서 입맛을 다시지만 춘성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냉수나 한 그릇 가져오너라. 어서.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바닥에 흐트러진 종이 조각과 먼지 북더기를 주섬주섬 치워놓더니 그대로 아랫목에 가서 쓰러졌다. 그러고서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쳐다보았다. 공중에서는 무지개 한 끝을 자기 손가락에 회회 감아 삥삥 내두르는 모양으로 정신이 팽팽 내둘려 제 몸뚱아리가 그리로 몰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고는 때때로 배를 탄 것처럼 몸뚱이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고 또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같이 아찔하기도 한데 사지와 몸뚱이가 척 구들장 위에 치받쳐 있는 듯하고 피곤한 사람이 축축한 땅 위에 그대로 자빠진 것 같이 편안하다. 그는 후 하고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 있는 것이 윤곽만 몽롱한 안개 속으로 보이는 듯하고 부질없이
으슥으슥 우쭐우쭐 넘치는 기쁨이 어깨춤을 추게 한다. 그는 혼자서 그렇지 그래 하면서 껄껄 웃었다. 술 먹으면 웬일인지 일상 좋더라. 이런 때 영숙이나 있었으면 오죽 좋을라고. 떡 술이 취해서 들어오면 반가워 맞으면서 옷도 벗겨주고 자리도 깔아줄 터이지. 그러고는 어디서 약주를 이렇게 자셨어요? 저는 약주 잡수시면 싫어요. 에휴 보기 싫어. 하고서 살짝 돌아앉지만 허허 그렇지. 나는 슬그머니 타이르느라고. 인제는 안 먹을게. 이리 와. 하고서 잡아당기면 싫어요 하고 톡 쏘는 얼굴에 참지 못하는 웃음을 가리느라고 더욱 고개를 돌리렸다. 그러면 나는 거짓 항복을 해가면서 글쎄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면 영숙이는 일부러 한참이나 있다가 뭘 안 먹어? 제 버릇 개도 안 준다고 한 번 벤 버릇을 고칠 수 있나?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나는 슬그머니 그녀의 겨드랑이를 간지려 보지. 그러면 깜짝 놀래서 돌아앉으면서 왜 이래요 하면서 참았던 웃음이 툭 터지렸다. 그러면 나는 그녀의 두 팔을 꽉 붙잡고서 이리 와. 이제는 술 안 먹을 테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팔을 빼려다가 제비처럼 나의 가슴에 달려들면서 인제는 약주 잡수지 마세요. 네? 하면서 간청을 할 테지. 에그, 그저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만 진저리가 치기도 어렵거든. 하고서는 혼자 벙칫벙칫한다. 그러다가는 다시 웃옷을 벗고서 그렇지 그래 하면서 옷걸이에다가 옷을 넣고서 다시 책상 앞을 지나려다가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보았다. 편지? 의아한 듯이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한 손으로 피봉을 보고서는 영숙이가 편지를 했네? 하고 이리 뒤치고 저리 뒤집어 그 필적을 상고한 뒤에 고개를 갸웃하고서 참 이것은 의외인걸. 이제는 버릇 한 가지가 더 늘었네. 당초에 하지 않던 편지하는 버릇이 늘었어. 하고서는 전깃불을 켜고서 다시 아랫목 보료 위에 가 누우면서 그럼 어디 보자 하고서 구원장을 받은 신랑처럼 기꺼운 눈으로 그것을 뜯었다. 그러다가 아니지 아니야. 천천히 볼 거야. 너무 반가운 것을 그렇게 얼핏 지나쳐버려서는 남용이야 남용. 하면서 그것을 책상 한 귀퉁이에다가 다시 놓고 한참이나 있다가 근데 뭐라고 썼을꼬? 하고서 다시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들더니 이제 그만 볼까? 얌전하게도 썼네. 하고서 흡족히 여기는 듯이 칭찬을 한번 하더니 편지 피봉을 뜯었다. 그러고는 그렇지 춘성씨 그러렸다. 하고서는 또 무엇이라고 두어 줄 읽더니 두 눈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다가는 두 눈이 놀라서 죽은 눈처럼 멀거해져서 뭐야?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으니까 사랑해 주실 만큼 뜨거운 정이 없겠어요? 더구나 눈물이 없으세요? 춘성은 편지를 한 손에 움켜쥐며 뭐라고? 눈물이 없으니까 사랑해 줄 만큼 뜨거운 정이 없다고? 하면서 멀거니 있다가 어떻든 계집애들이란 여우야 여우. 싫거든 그냥 실소할 것이지. 눈물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화가 어디서 새삼스럽게 났던지 엥 하고 손에 쥐었던 편지를 심술스럽게 북북 찢으면서 그만둬라 그만둬. 너 아니면 여자가 없다더냐? 퇴지하는 것. 하고서는 영숙이가 옆에 있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눈을 딱 감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분하고도 그래도 섭섭하고 연연한 뭉클한 정이 얽혀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다시 영숙이가 보인다. 그러고는 영숙이가 자기 앞으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설마 지가 나를 떼어 보냈을라고? 아마 내가 눈물이 없으니까 나의 눈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게지. 그렇지. 하고서 가까이 오는 영숙을 타이르고 타협을 하려는 듯이 빙그레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영숙은 자기에게로 아주 가까이 와서 놀려먹는 듯이 허리를 굽시라고 한 손으로 사태질을 할 듯이 손을 들더니 지나간다. 그러고는 그대로 지나갔으면 오히려 좋으련마는 저만큼 가다가 어깨 너머로 돌아다 보며 비웃는 듯이 생글 웃을 때 그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눈을 번쩍 뜨니까 암흑을 한 번에 깨뜨린 듯이 전깃불이 환하다. 무정한 것. 그는 혼자서 눈물이 없으니까 하다가 멀거니 천정을 다시 쳐다보고 있다. 8시가 되었다. 은주는 저녁상을 가지고 건넌방에 들어왔다. 진지 잡수세요. 춘성은 대답이 없고 방 안은 조용하다. 상 가져왔어요. 그러나 춘성은 아랫목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은주는 춘성을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듯이 가만가만 흔들면서 저 일어나세요 할 때 몸을 부시시 돌아누우면서 하고 팔을 눈에다 대고서 엎드러져서 자꾸자꾸 훌쩍훌쩍 운다. 은주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우셔요? 저 마님, 서방님이 우셔요. 하면서 안방으로 뛰어간다. 그러고는 불상에서 동정이나 하는 듯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마님, 어서 건너가 보세요. 하고서 가엾은 듯이 주저주저하고 서 있다. 뭐라고? 하고서 어머니는 건넌방에 가서 춘성을 보니까 요 위에 엎드려서 훌쩍훌쩍 운다. 얘야, 자다 말고 울기는 왜 울어? 무슨 꿈을 꾸었니? 미친 애로구나. 얘, 어서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라. 춘성은 들은 채 만 채 어린애처럼 자꾸 울 뿐이다. 은주는 어머니 등 뒤에서 이 꼴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일어나, 어서. 춘성은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며 고개를 돌리면서 밥이요? 하면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밥이 다 뭐예요? 이런 때 밥을 먹나요? 이런 때라니 무슨 말이냐? 저녁밥 말이야, 저녁밥. 싫어요. 귀찮아요. 어서 건너가세요. 하면서 다시 돌아 눕더니 또 울기를 시작한다. 아니 근데 울기는 왜 울어? 참 별일이 다 많구나. 춘성은 한참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내 당장에 가볼 테예요. 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꺼내 입더니 그래, 그렇게 사람이 부정해? 하고서 문으로 나가려니까 어머니는 일어서는 춘성을 어린애처럼 붙잡으면서 글쎄 이거 잠이 덜 깼느냐 귀신이 쓰였느냐 당초에 심판을 할 수가 없구나. 간단히 가면 어디를 갈 거냐? 아니에요. 당장에 가볼 거예요. 춘성은 자기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영숙이의 집에 왔지만 영숙은 없었다. 이틀 동안을 가도 보지 못하였다. 그전에는 을에 자기가 올 때는 반가이 나오면서 웃어주던 그녀를 3번이나 가도 만나지를 못하게 되니까 웬일인지 그 집 대문을 두드려 보고도 싶고 그 집 대문간에서 몸부림도 쳐보고 싶었다. 본래 마음이 약한 춘성이가 처음으로 이와 같이 섭섭함을 당하매 어떻게든지 영숙이를 만나서 붙잡고 하소연하며 울고 싶었다. 그러고는 그렇지, 언제든지 영숙을 만나거든
내가 꿈속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울어볼 테다. 그러면 지가 내 눈물을 보고서 다시 나를 사랑치 않는다지는 못하겠지. 내가 왜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를 보면 모든 것이 기껍고 좋아서 웃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 나흘 되던 날, 춘성은 영숙의 집에 와서 문간에서 영숙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대문에 서서 영숙을 기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꿈속에 보던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가 그 앞에 굴러있는 것까지 똑같이 생각되었다. 조금 있다가 하인이 나왔다. 들어오시라는뎁시오. 춘성은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편지가 참 희롱으로 편지였던 게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으로 건너갔다. 건넌방 피아노 앞에 영숙이는 맥없이 돌아앉아 있다. 그리고 때때로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빛이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다. 춘성은 겸연쩍고 공연히 떨리는 마음으로 마루 끝에서 구두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너무 정적하다. 임종에 가까운 병자가 누워있는 듯이 고요한데 흰 모시적삼에 흰 치마를 입은 영숙이는 시름없이 앉아있다. 춘성은 영숙이의 뒤에서 에헴, 가늘게 기침을 하나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저 영숙씨, 나오지 않는 목소리가 억지로 나오느라고 생각하던 바보 같은 목소리가 작게 또는 가늘게 떨린다. 그때야 자다 깬 사람처럼 영숙이는 고개만 살짝 돌려 춘성을 보더니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춘성은 기가 막혔다. 그리고 속마음으로 아이고, 언제 오셨습니까? 이게 다 뭐야? 그러면 들어오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영숙은 춘성이가 자기가 앉은 의자 가까이 올 때까지 얼굴빛에 수심이 가득하더니 무엇을 깨닫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춘성을 보면서 저 춘성씨 하였다. 춘성은 네 하면서 흰 손가락으로 옆에 놓인 피아노를 두어 번 두드려보는 영숙의 희고도 매끈한 팔을 보았다. 영숙은 다시금 고개를 돌려 저쪽 먼 산을 바라보더니 수건을 든 손이 얼굴로 올라간다. 그러고서 구슬 같은 눈물이 가무잡잡한 속눈썹 사이에 괴었다. 춘성은 그것을 보고서 속으로 놀랐다. 그리고 웬일인지 영숙이의 비애에 감염이 되는 듯이 저도 눈에서 눈물이 날 듯하였다. 영숙이는 한참이나 있다가 다시 춘성씨 하고 춘성을 쳐다볼 때 두 뺨에는 어린애처럼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애소하는 듯한 정이 뭉쳤다. 네. 춘성도 입술에 묻은 찝찝한 눈물을 혓바닥으로 빠는 듯한 공연한 비애가 자기를 울릴 듯하다. 저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더니 영숙은 건반 위에 엎드려서 흐느껴 운다. 춘성은 동정과 연민의 정이 무조건으로 일어나면서 자기를 그 와중으로 미끄러뜨리는 듯하다. 저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거니와 또는 의뢰할 사람도 없어요. 춘성은 영숙의 달싹달싹하는 잔등이를 그대로 껴안고 같이 울고 싶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숙이는 퉁명이나 부리는 듯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의 비애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고통을 조금도 동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춘성은 한편 자기를 몰라주는 것이 야속하고 또 한편 자기는 영숙이를 전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한다는 것을 변명하고 호소하고 싶었다. 영숙은 다시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춘성은 영숙 씨 하면서 영숙을 일으킬 듯이 가까이 가며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숙 씨는 참으로 저를 생각지 않으세요? 할 때 영숙이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서 한참이나 괴인 눈으로 자기를 보는 춘성을 보고서는 고개를 돌이키더니 눈물 나는 얼굴에 견디지 못하는 웃음을 웃더니 눈물을 고치고서 냉정한 얼굴로 춘성 씨는 왜 우세요? 춘성은 나오는 울음에 입술이 떨리는 것을 참으려는지 아랫입술을 흰 두 이 사이에 잠깐 깨물고 있다가 영숙 씨는 저더러 눈물이 없다고 하셨죠? 저도 눈물이 없는 줄 모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에야 비로소 눈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에야. 영숙은 그 검고 두꺼운 입술과 털난 얼굴이 비쭉비쭉하는 것을 보고서 싫은 생각이 갑자기 나고 또 사내 얼굴에 눈물 흘리는 것이 비겁하고 약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서 춘성의 굵고 검은 뱀의 껍질 같은 두 손이 바로 자기의 팔목을 붙잡을 듯이 있는 것이 근지럽고 싫었다. 그래서 그녀는 얼핏 몸을 비키면서 울 일이 생겨도 같이 울어주기를 바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불행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춘성 씨는 왜 우셨어요? 네? 춘성은 대답하기가 뻥뻥한 듯이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영숙이는 못난이를 보고서 웃는 듯이 눈물 괴인 눈으로 염치 없이 웃으면서 네? 모르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우신 것을 모르시다니요? 춘성은 할 말이 없는 듯이 멍멍이 섰다가 그럼 영숙 씨는 왜 우셨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은 벌써 다 말랐다. 그러고서 매무실을 고치면서 제가 왜 울었냐고요? 하면서 저고리끈을 내려뜨리고는 저는 울 이유가 있어서 울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한참이나 있던 영숙은 책상 서랍에서 전보 한 장을 꺼내더니 이것 때문이에요. 하고서 춘성에게 준다. 춘성이 그것을 받아보니까 영숙의 아버지가 상해에서 돌아갔다는 통부 전보였다. 춘성은 그 전보를 영숙을 때릴 듯이 그녀에게 향해서 내던졌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운 것이 어리석기도 하고 또 영숙이의 짓이 얄밉고 분하였다. 그리고 속은 생각을 하니까 당장에 그 눈깔과 주둥아리를 빼버리고 싶기도 하고 훑어주고 싶기도 하였다. 마음 약한 여자인 영숙이가 당해보지 못한 피해를 갑자기 당하고서 가슴 죄고 넘쳐오는 슬픔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혼자 속 태우다가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눈물로라도 그 피해를 하소한 것에 따라 운 것이 얼굴 붉어지도록 부끄럽게 어리석었다. 춘성은 혼자 속으로 기막힌 듯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쓸개를 빠는 것 같이 썼다. 그럼 저에게 하신 편지는 진정으로 하신 겁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듯이 멀거니 춘성을 쳐다보면서 저는 남을 조롱할 줄을 몰라요. 하고서 옷걸이 서랍을 잡아 빼더니 자, 가져가세요. 모두 가져가세요. 하면서 춘성의 사진과 편지를 모두 내던진다. 춘성은 내쫓기듯이 영숙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며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 또는 누르락해지며 혼자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하였다. 그리고 창피한 듯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만 보고 걸어가다가 에라 술이나 먹자 하고서는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으며 근데 보자 돈이 얼마나 있나? 손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데 따라서
지전뭉치가 딸려 나온다. 이만만 하면 오늘 밤새도록 마실 수 있겠네. 그는 어떤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친구 하나를 불렀다. 그 친구를 A라고 부른다 하면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스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웃을 때면 입만 조금 방긋하고 마는 사람이다. 춘성은 보료 위에 비스듬히 앉아서 여보게, 이런 분할 때가 있단 말인가? 하며 A를 건너다 본다. A는 담배를 재떨이에다 털더니 뭐가? 하고서 저도 들어눕는다. 글쎄, 여자란 모두 그 모양들이야. 아니, 왜 그러나? 영숙이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편지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건 좋은 이야기 아냐? 내가 눈물이 없다고,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다고 써있더군. A는 입을 삥긋삥긋 웃으면서 아,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엉엉 울게 그려. 글쎄, 내 말 좀 더 듣게. 말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걸. 어떤가? 내 앞에서 못할 말이 어딨어. 그래, 사흘 되는 오늘 영숙이한테 가질 않았겠나. 가니까 뭐라고 하던가? 이 말하자면 기막히네 그려. 아, 기막힐 거야 뭐가 있나? 가니까 나를 보고서 운단 말이야. A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춘성의 말을 듣더니 베개를 고쳐빼면서 울어? 그래, 그 우는 걸 보니까 말이야. 나도 어째 눈물이 나대 그려. 그래서 함께 울었는가? 울었지. 그러면 영숙이가 사랑하겠네 그려. 말 말게, 창피해서 사람이 원. 아니, 창피할 게 뭐야? 할 때 채옥이라는 기생과 설향이라는 기생이 들어왔다. 인사가 끝나자 A는 설향이라는 나이 어리고 인물 동구스름하며 때때로 웃을 적마다 두 눈에 쌍꺼풀 지는 기생을 차지했다. 그러나 채옥이란 소리 잘하고 춤 잘 추고 글씨 잘 쓰고 말 잘하고 마음 좋기로 유명하지만은 어쩐지 춘성이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그래서 저만큼 뛰어앉아서 오래간만일세 하고 인사는 했지만 그 기생을 부른 A를 속으로 슬며시 밉게 생각하며 또 설향이를 뺏어간 것이 셈이 난다. 그리고 설향이를 좋아하는 A가 설향이가 좋아하는 채옥이를 불러준 것이 마땅치가 않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꿀꺽 참는 수밖에는 없었다. A는 설향이와 날마다 만나지만 무엇이 그리 미진하였던지 귓속말을 소곤소곤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서로 꼬집어 뜯기도 한다. 채옥이는 나이 지긋이 먹고 갖은 서름을 다 당해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늙은 빛이 보이고 가리지 못할 수심이 보인다. 춘성은 그만하면 화류계의 권태도 깨달았을 것이며 또 얼마나 무미건조함을 알았을 터인 A가 너무 치신 없이 설향이를 가지고 뒹구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일부러 A와 붙어 앉은 설향이를 부르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리 와. 그럴 때 채옥이의 눈에는 깜짝 놀라면서도 시기하는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았다. 왜 이러세요? 설향이도 춘성에게 가기를 싫어하며 앙탈을 하면서 손을 빼려 하니까 이리 오라니까 하면서 춘성은 무리하게 설향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자기 손에서 설향이를 놓치고 싶기는 싫지만 하는 수 없이 입만만 다시고 앉아있는 A를 곁눈으로 보았다. 왜 A씨에게만 가 앉았어? 나는 보기가 싫은가? 아유, 뵙기가 싫기는요. 날마다 뵙지 못해서 병이 날 지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럼까지 났어요. 하면서 생긋 웃으면서 팔목에 뾰루지 비슷하게 난 부스럼을 내보이더니 아주 말할 수 없이 아픈 듯이 스하고 상을 찌푸리는 것이 춘성의 눈에는
어찌 간사하고 얄미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채옥이는 머뭇거리면서 저쪽 귀퉁이에 가서 혼자 앉았다. 그러면서도 춘성이와 서량이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감시를 한다. A는 서량이를 빼앗기고 매우 심심한 듯이 애꿎은 담배만 피우다가 그래,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하게 그려 하고서 춘성과 서량을 어떻게 하면 조금 떨어지게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하던 얘기나 마저 하지. 그렇지만 부끄러운걸. 기생들은 귀 막아라. 듣지 마라. 서량이는 실없이 웃으며 무슨 얘긴데 귀를 막아요? 하면서 달려들었다. 채옥이는 그래도 말이 말 같은 것을 알았는지 이면으로라도 두 귀를 가리면서 싱글싱글 웃었다. 정말 가리네. 미치네. 서량이는 채옥이를 비웃었다. 그러나 채옥이는 자기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듯이 귀에서 손을 떼면서 가리라시니까 가리지 하며 다시 치마를 휩싸고 앉았다. 춘성이는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그래, 영숙이가 울지를 않겠나. 그 우는 것을 보니까. 채옥이는 가엾은 듯이 누가 왜 울어요? 하며 춘성을 쳐다본다. 그러나 춘성은 채옥이의 입술을 보기가 싫어서 고개를 돌이키면서 그 말 대답은 하지도 않고서 어째 나도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대 그려 할 때 말 대답 없는데 무참히 앉아있는 채옥을 서량이는 동정하는 듯이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A는 다시 서량이의 손을 끌면서 그래. 말은 뒷전으로 듣고서 정신은 서량이를 어떻게 자기 옆으로 끌어오려 하는 연구의 골몰이다. 그래서 한참을 울었네 그려. 그러려니까 영숙이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쳐들고 나를 보더니 왜 우느냐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기에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다시 영숙이에게 그 우는 이유를 물으니까 말이야. 기가 막혀서. 이것 좀 보게. 상해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통보 전보 한 장을 주지 않겠나. A는 전과 다르게 크게 웃었다. 그럴 때 상이 들어왔다. 예, 상이 너무 이르구나. 어떻든 먹고 볼 일이야. 술잔을 잡았다. 채옥이가 춘성이의 술을 부으면서 정이나 주는 듯이 쳐다보고서 싱긋 웃는다. 춘성이는 술잔을 내던질 만큼 싫었다. A에게는 서량이가 술을 부었다. 술이 반쯤 취했을 때 기생들이 장구를 갖다 놓고 소리를 할 때 채옥이는 춘성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가끔 만지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듯이 손이 춘성의 몸에 자주 대지고 청치도 않았는데 무릎도 베어준다. 그러나 춘성은 술이 들어가고 나니까 서량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채옥이는 보이지 않기는커녕 너무 반감이 일어날 만큼 추악해 보이고 아까 영숙이에게 당한 모욕이 어떻게나 분한지 견딜 수가 없다. 춘성은 다시 술을 마시면서 웃옷을 벗어 제치고 어떻든 여자라는 거는 간사한 거야 하니까 서량이가 귀여운 목소리를 몹시 긴장시켜서 어째서요? 하며 덤벼들 듯이 묻는다. 채옥은 그래도 점잖게 그럴 리가 있나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술 취한 춘성은 술김에 채옥이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정있게 들여다본다. 채옥이는 처음에는 몸을 빼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서 춘성 씨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어요. 어째서? 춘성 씨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가슴이 덜렁덜렁할 호기심이 춘성을 몹시도 그 무슨 요행과 기대를 준다. 그게 누군데? 춘성의 머릿속에는 어떤 어여쁘고 얌전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상하는 미인 하나가 보인다. 누구든지요. 아이, 누군데? 알려줘. 공연히 남을 감질만 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제길 누구야 글쎄? 채욱이는 춘성의 손을 잡고서 일어서더니 이리 오세요 하고서 저쪽 사람 없는 곳으로 나가서 춘성의 가슴을 껴안더니 이 채욱이 말씀이에요 하고서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수그리며 춘성이의 손을 단단히 쥔다. 춘성은 그것을 배척하기는 싫었다. 어떻든 많은 감사도 들었다. 그러고서 술 취한 눈에 보이는 채옥이가 아까보다는 미워 보이지 않았다. 정말이야? 그러면요, 진정이에요. 춘성은 기막혀 웃는 듯이 웃으면서 내가 채욱이 마음에는 제일 적당하고 만족해? 채옥은 한참이나 있더니 세상에 사람이 어디 만족이 있어요? 그럼 저는 여태까지 제가 만족해 여기는 사람을 많이 골라보고 또 참으로 그런 이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런 이는 저에게 웬일인지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만족한 사람이 못 된단 말인가? 채욱은 네, 만족치는 못해도 저의 애인으로는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가장 나았다고? 춘성은 아무 말 없이 말을 채 못 맞힌 입도 다물지 않고 멍멍이 서 있었다. 나도양 작가의 단편소설 춘성이었습니다. 이 소설과 관련해서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폐강냉, 김남천 작가의 단편소설 오디 함께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